네, 관세의 여파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동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여파를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 국면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떨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영향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내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영향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여함에 따라서 주가가 미국에서도 5% 넘게 하락을 했고 한국장도 지금 5% 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1, 2, 3 사태 이후에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지지선이었던 게 2360포인트 선이었는데 지금 그 선을 하회해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대략 2300선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의 하단은 한 2250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018년 때 주가가 하락을 해서 후행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82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한 2250선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관세 사태만 보자면은 베이스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복 관세를 했고 뭐 EU도 지금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트럼프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또 중국 관세에 대한 또 추가적인 관세를 부여한다면은 정말 2018년처럼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 관세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협상 모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일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백악관 쪽으로 한 50여 개 국가들이 협상을 하자라는 요청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라고 백악관 측에서 말을 했고 뭐 베트남 측하고는 벌써 전화 통화를 해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볼 것은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강경하게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 관세는 보복 관세는 발표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동시에 협상 모드를 같이 진행을 하느냐 이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정도로 조금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영향에 따라서 사실 변동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여기서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예. 상황이고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은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적인 관세가 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있는데 이제 변동성 장세가 좀 지나간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점은 이제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됐다. 그러니까 정책이 이전에 안 나왔었는데 정책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점은 좀 이제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발빠르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0%를 하면서 협상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은 똑같이 또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거기에다 히토리라든지 이러한 또 주요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보복 관세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에 따른 앞서서 또 미국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할 것인가 협상 모드에 돌입을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어요. 트럼프가 정말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싶은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소프트 랜딩 정도겠죠. 사실 뭐 하드 랜딩으로 경기가 박살나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둔화되고 연준에게 계속 압박을 넣어서 금리를 인하하라. 라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낮아졌을 때 그때는 좀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그 낮아진 금리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낮아진
것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정책을 좀 이제 확대해가는 기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트럼프가 정말로 경기 침체를 원하지는 않을 거다. 네. 경기 침체로 가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나서서 내가 이것을 살려냈다라는 거를 원하는 게 아마 트럼프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무래도 굉장히 관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긴 예. 한데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침체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관세는 결국에는 이제 협상 모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케이스처럼 네. 아마 기억하실 때 스무트 할리법이라고 해서 1930년대 그때 이제 당시에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뭐 관세율이 막 60%까지 올라갔고 그러면서 결국 이게 뭐 경기 침체, 그게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계기 중에 하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좀 최악은 아닐 것이다. 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건 트럼프가 조종하고 있는 그런 거니까요. 그럼요. 네.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동안 언급을 해봤었으니까 계속해서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또 포인트가 나와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또 9일에 25% 상호관세 부과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대로 부과가 된다면 뭐 며칠 남지 않아서 내일 모레니까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까? 숫자로 치자면. 숫자로 치자면요. 예. 일단 탑다운에서 벌써 말씀을 드리자면 네. 수출 증가율로 좀 볼 수가 있는데 1분기 자체도 수출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2, 3분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 자체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액수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는 수출 증가율이 한 4%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탑라인이 조금 이렇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전년 대비해서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의 코스피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될 테인데 이제 관세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 보다면은 결국에는 이 지금 반영된 1, 2, 3, 4분기 올라가는 그림의 실적 전망치 자체가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이거는 2, 3분기에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고 4분기 자체는 사실 작년 4분기가 빅패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제 증가율 측면에서는 조금 둔화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2, 3분기에는 좀 YOY 상으로 봤을 때 실적 둔화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2분기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크게 3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관세가 25%가 부여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이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관세가 부여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한국 정부 측에서는 저희는 뭐 협상을 단을 꾸려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이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저희의 목적이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최악을 상정은 하기는 조금 너무 간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대내적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선 이전에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 이에 따라서 내수가 부양질지 여부잖아요. 지금 대선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이 됐고 내일 또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저희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게요. 예. 지금 시간 자체가 대선 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다 대선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추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뭐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추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대선 예. 전에 아무래도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뭐 1년에 뭐 산불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관세에 따른 기업의 영향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회복하는 수준의 조그만한 뭐 소규모 추경 예산 이런 게 편성될 가능성은 있는데 정말 저희가 기대하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미국의 또 금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낮은 금리로 국채 발행을 향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 연준 의장과 약간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인 거죠.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후에 이제 파웰 의장한테 이제 금리를 내려라라고 네. 지시를 한 상황이지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제 입법부의 그런 지시사항을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이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으로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상황은 나쁘지 않다. 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네. 파월 의장께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나왔죠. 근데 비농업 고용 자체도 사실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쁘지 않았고 실업률 자체도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전월치가 4.1이었는데 4.2로 올라갔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쪼개서 살펴보면은 4.14에서 4.15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반올림 되면서 4.2로 된 건데 아직 그 연방 정부 해고에 대한 그런 여파가 고용 시장을 아직은 타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아직 스파이크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 지표는 아직은 무난하다라는 점에서 파월 의장께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소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이렇게 취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런 말씀드린 그 연방 정부 공무원이 좀 이제 해고가 좀 더 가속화되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 수요를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영향으로 나타나면서 하드 데이터를 조금 부진하게 집계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월 의장께서도 조금은 좀 더 도비시한 측면으로 금리를 좀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체로 많이 보는 게 이제 CME 페드 와치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좀 변했나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 6월하고 보니까 지금 7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인하 가능성을 아침에 보니까 또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3번 인하 정도였는데 이게 또 4번으로 확대됐다라는 점에서는 저희는 이거는 조금 그 무역전쟁 1기랑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역전쟁 1기 때 2018년 때는 네. 사실 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그렇게 내릴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사실 금리를 좀 이렇게 인상하는 기조로 가져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크게 반응해서 하락 쪽으로 반영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금리 인하 기조는 가고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확인한 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게 좀 다른 점이라서 네. 저희는 지금 페드에 대한 약간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보고 있어요. 데이터는 그렇다면은 뭐 3월 데이터는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4월 데이터는 5월에 확인이 되니까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3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전망치 자체는 지금 2월 달이 2.8%로 YY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건데 전망치 자체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지금 2.5%로 굉장히 좀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이렇게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3월 지표보다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 영향이 조금 더 반영되는 4월, 5월 이런 지표들을 좀 더 봐야지만 연준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확인된 이후 최소 6월쯤 정도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조금 확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간략하게 또 대내적으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게 되고 이런 가운데 뭐 불확실한 이러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거 안 좋았습니다. 1분기는 사실 IT 비수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인데 2분기, 3분기는 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등하는 그런 근거는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 낸드라든지 디램 가격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스팟 가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데, 이 지표는 사실 그 관세가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세가 실제로 발효가 되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조금 감소하게 된다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메모리 가격 자체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플랫하게 좀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1분기가 바닥이고 2, 3분기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 올라가는 폭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둔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지금 삼성전자 네. 주가가 지금 53,000원인가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에서 좀 횡보하는 구간 이후에나 상승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